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PC 관련 사용자들을 2년 넘게 괴롭히고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리고 12월 초 엔비디아는 RTX 2060 12GB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출시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자, 이전에도 유출된 내용을 전달해드리면서 이 시점에 왜 출시된 지 무려 2년이나 지난 2060을 다시 꺼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디오 카스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RTX 2060 12GB 모델은 기존 RTX 2060 슈퍼의 8GB 메모리 용량에서 4GB의 메모리 확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쿠다 코어 숫자는 2060 슈퍼와 동일하고 메모리 용량이 4GB가 늘어났지만 그 외 스펙 부분은 2060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단 예상되는 TGP에 있어서 기존 2060 시리즈보다 더 높은 184W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메모리가 늘어났고 기본적인 성능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RTX 3060 12GB 모델이 RTX 2060 슈퍼보다 약 8% 정도 성능이 앞섰는데 어쩌면 RTX 2060 12GB 모델은 이 깡 성능 부분에서 RTX 3060에 조금 더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죠. 자, 여기서 깡 성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RTX 2060이기 때문에 암페어 기반의 3060과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 밀리고 또 리사이즈업을 봐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이 실구매 가격에서 또다시 창렬함을 자랑하며 유니콘 무리에 섞여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밀렵꾼들에게 포획되어서 광부로 팔려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항상 어떤 그래픽 칩을 내놓을 때 데스크탑 버전을 내놓고 랩탑 버전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랩탑 버전을 내놓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버전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랩탑 버전의 RTX 3050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랩탑 버전을 먼저 출시하고 데스크탑 버전도 곧 나오겠구나라고 대부분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RTX 3050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3060의 성능이 기존 2060 슈퍼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3050의 성능적인 포지션은 어쩌면 GTX 1660 슈퍼와 비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RTX 3050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으며 메모리는 8GB를 특징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출시는 2022년 2분기로 예상되며 성능은 GTX 1660 슈퍼보다 높은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RTX 3050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 1분기에 랩탑 버전, 2분기에 데탑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 때문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예상되었던 것처럼 인텔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라든지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플래그십 모델들과 성능 경쟁을 벌일 가능성보다는 엔트리급이라든지 미드레인지급 제품에서 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데온에서 출시 예정인 RX 6500 시리즈도 인텔 견제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도 3050을 출시한다면 해당 시장에서의 견제 구도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하드웨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PC 쪽은 자동차 쪽과 좀 비슷하게 하이엔드 제품군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스포카가 관심이 높다고 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또 아니죠. PC 쪽 역시 하이엔드 제품군의 관심도는 높지만 가장 높은 비율로 시장을 구성하는 쪽은 엔트리급과 미드레인지급일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시장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소비자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하이엔드 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만한 제품의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RTX 3090 Ti입니다. 자, RTX 3080이 Ti 모델을 출시하면서 특정 작업에서의 성능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3080 Ti가 3090을 너무 밑에서 바짝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쪼림다든가. 그리고 이후 3090도 슈퍼 또는 TI 모델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엔비디아는 2022년 1월
RTX 3090 Ti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디오카즈에 따르면 RTX 3090 Ti는 기존의 RTX 3090과 동일한 24GB의 메모리 용량을 가지지만 이 마이크론의 GDDR6X 메모리를 통해서 기존 3090의 19500MHz의 클럭 스피드보다 향상된 21000MHz의 메모리 클럭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3090의 제품 포지션상 메모리의 성능 향상은 제품의 퍼포먼스에 꽤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본다면 채굴도 자, 쿠다 코어와 RT 코어, 텐소 코어가 기존 300보다 많아지면서 3080 Ti와의 성능적인 차이점을 조금 더 버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징적으로는 기존 3090의 높은 발열 부분에 한 몫을 차지했던 메모리 부분에서 2GB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후면 메모리 영역이 사라지고 전면으로만 메모리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후면 쿨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전면부의 냉각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온도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국내 모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었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모 브랜드 관계자로 나온 분이 3090 Ti 모델이 나올 것을 언급을 또 했죠. 일단 요 정도 상황인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RTX 3090의 가격이 채굴 때문에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엔비디아에서 공개할 MSRP 대비 어쩌면 상당히 미쳐 돌아가는 가격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밸브가 공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콘솔 기기 스팀덱의 국내 정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밸브 코퍼레이션의 전자기기 중 하나가 최근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했는데요. 밸브에서 판매 중인 하드웨어 중 현 시점에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항목으로 전파 인증을 받은 것은 스팀덱 아니겠냐라는 추측입니다. 일단 밸브는 스팀덱을 얼마 전 북미와 유럽 지역에 한해서만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고 이마저도 현재 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사전 예약 진행 물량의 배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밸브에서 이 사전 예약 이후 2022년에 출시 지역 확대를 약속해 왔기 때문에 국내 정발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는데 어쩌면 국내 출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구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플스나 엑박처럼 말이죠. 또 코시국 이후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되팔충들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격의 중고 매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공급 문제로 인해서 PC 게이머들의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PC 게임을 베이스로 하는 스팀덱은 어쩌면 사용자들에게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에서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한 엔비디아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근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엔비디아는 계속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는 가우간2라고 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 엔비디아 캔버스보다 좀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요. 데모 영상을 보시면 텍스트 입력에 맞춰서 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데모 단계로 조금 더 다듬어지면 아마 프로그램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1000만 개의 고품질 풍경 이미지와 겨울 및 안개 또는 무지개와 같이 단어와 단어가 해당하는 영상 간의 연결을 학습시키는 신경망을 사용해서 이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확실히 AI 그리고 딥러닝 등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네요. 지난 주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다들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름 혼란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와 함께 시장이 당분간 침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미국 연준이 준비 중이었던 금리 인상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유보설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는 오미크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최근 3일 사이 30%가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229%의 주가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꽤 뜨겁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6% 가까이 상승했고요. AMD 역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인텔까지도 2%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자, 일단 당분간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백신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주의 경우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질 경우 연준이 계획했던 금리 인상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로 인한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수요 대비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공급 및 가격 책정에서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기업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 성장 가능성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투션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좀 사연이 많습니다. 자, 27일 지난 토요일은 구독자 킹갓 샤론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나 탄신일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탄신일, 나 탄신일이에요. 이런 표현은 참 신선하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8일에 이초현님께서 면접날이었다고 하십니다. 응원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늦게 응원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면접 합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잘하신 만큼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초현님 화이팅! 자, 그리고 어제는 원대한님께서 휴학을 시작한 달이라고 하십니다. 온라인 휴학을 하다가 현지 유학을 계획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현지 유학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 공부도 어려워가지고 개인 공부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태해지지 않게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전공까지 이야기해 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학교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쵸? 어려운데 억지로 따라가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나름의 어떤 정비의 시간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휴학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계획대로 잘 진행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보르님의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또 어제 레아님이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루 늦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못 보실 것 같은데 댓글이 너무 슬퍼요. 군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리게 들릴까요? 여튼 아무리 전역을 하고 20년 가까이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참 인생에 있어서 이 군대란 거기서 보낸 2년간의 기억이 참 지워지질 않네요. 자,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훈련소에도 비가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는 비가 오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것도 하필 입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 비가 이렇게 내리면 아우. 자, 저는 훈련소 입소했을 때 입소 당일은 정말 정신없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끝났고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아직도 저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건 다음날 아침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떴는데 그때 봤던 그 네모반 천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을 떴는데 진짜 찐텐으로 현실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저 스스로 이건 꿈일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앞으로 며칠간은 아마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마음도 무겁고 집도 그립고 진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운 내시고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그런 고민, 그리움 아예 생각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훈련소에서 굴려줄 거니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다녀옵시다. 파이팅! 자, 그리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강동현님은 오늘 훈련소 수료한다고 합니다.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수료하는 날 이렇게 비가 오네요. 여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훈련소 수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소하시는 분, 퇴소하시는 분 너무 미안합니다. 성재현님은 오늘 입대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전역할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하시네요. 요즘은 1년 6개월인가 봐요. 상당히 기간이 줄었네요. 우리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그동안 1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5월달 전역이시죠, 그러면. 한참 좋을 때 전역하시네요. 자, 조금 더 힘내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만 신경 씁시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뭐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못 만든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시간 깨기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 합시다. 안경호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생일이라고 하셨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다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일단 내 주량 확인부터 아시죠?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잭킴님, 잠실 사는 전정훈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정훈 씨, 잠실 사는 전정훈 씨 생일 축하드려요. 자, 오리온 클라우드 님도 오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이 11월 말일이고 또 주말 휴일이 앞에 겹치다 보니까 축하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